안녕하십니까. 바른소유TV 진PD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게 누가 오늘 발표했냐면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재현 부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우리 그 서재현 부대변인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논평을 했죠. 여러분 이분하고 전화 연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별이님 전화 연결할까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한 대학 교수 시국선언을 지지하자. 더불어민주당 논평인데 이걸 작성하신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시려나? 전화하겠습니다. 이게. 전화 연결됩니다. 컬러링이 좋네. 행복을. 네, 서재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소리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재현 우리 부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방송 중인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서재현입니다. 네, 인사했고 오늘 우리 서재현 부대변인께서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 논평을 하셨는데 이게 대학 교수한데 이거에 대해 한번 말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이제 정의를 이제 희망하는 교수 모임이라고 정경모에서 이제 한 3,000명의 교수분들이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철회를 지지하는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허술하게 이렇게 이름을 적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선명하냐. 그리고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지성인들이 정말 자기 이름을 내놓고 정말 국가나 시대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숫자만 3,000명이다 4,000명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논평을 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부산에서 또 한 이제 교수나 지지하시는 연구단체가 한 6,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고 거기서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해서 한 4,000명 정도 이 지금 문제는 조국 장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장관은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검찰 개혁이 시대 과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짚으신 거고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지역을 넘어서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또 때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이해는 충분히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혁, 사법개혁, 검찰 개혁의 촉구에 인정하시고 찬성하시는 교수님 가운데서도 분명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지를 안 하시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의 개혁이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국민들이나 그렇고 저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꼭 먼 이야기 같고 좀 약간 마음에 안 와닿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이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 모든 언론이나 정말 검찰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이게 정말 조국 장관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니까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게 검찰이 개혁해야 될 필요성은 있구나 스스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런 행동들이 스스로 개혁 대상이 되고 있지만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너무 이렇게 검찰 수사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조국 장관의 수사했던 그런 행태나 그런 강도로 할 것인가? 그러면 아마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서로 이것을 그럼
우리가 당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고 하면 결국에 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누가 잘하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깨끗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검찰은 정말 검찰의 역할만 하고 이런 정치인은 검찰에 이렇게 의존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교수님께서 시국 선언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고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저번 주 21일 날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촛불 시위 아니 말씀하시죠? 21일 날 서초동에서 했던 그 시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네. 저희들이 조국 장관을 이제 감싸는 게 아니고요. 네. 조국 장관이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판단하면 될 일이지. 네. 이것을 시시비비를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가릴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민심이 뭐 흉흉하다 이런 걸 떠나서 민생이 삶이 어렵다 보니까 네. 민생을 위한 법안에 네. 좀 이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조국 장관의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 이후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정쟁을 하면 된다 이런 네. 논리죠. 근데 지금 민생이 통과 안 된 게 너무 많죠, 지금요. 국회에서나 지금 그런 데. 네. 20대 국회에서 뭐 법안 비율이 네. 올해는 16.7%고 20대 국회 전체로 20%라서 이게 보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와. 또 정치인들이 미래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고 네. 그리고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뭐 의식이 너무 이제 국민 수준에 더 떨어져 있으니까 네.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든 삶인데 TV를 틀면 매일 이제 더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이제 한심하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죠, 국민들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그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다 이게 다 민주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대한민국 그 경제 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 일본 같은 구조는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그 소비형이라서 내수 위주의 구조지만 우리는 그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수출 그 이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네. 한일 뭐 전쟁이라고 하죠. 경제 전쟁에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네. 그 경제 성장률이 조정이 된 것이지 네.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뭐 IMF보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식한 소리가 뭐냐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뭐 우리가 다들 잊고 있는데 2년 전에 주가 지수 2,500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가예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에 반도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한 해 뭐 한 10몇 조 벌다가 56조를 벌은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네. 그 경제를 이렇게 막 뭐 어느 누구든 지금 경제 상황 즉 성장률에 대해서 뭐 0.12%의 미세한 조정의 역할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실패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그 경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이나 예, 뭐 예.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갈 때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또 안 그래도 네. 기자분들께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아이고, 민주당은 좋겠어요. 야당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게 네. 다 국민들만 손해보는 것이다. 왜냐, 저도 상금 부대변인으로서 네. 한 달 동안 제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제가. 네, 아. 방송에 나가고 패널로 나가면 묻는 것이 다 이 부분만 묻거든요. 네. 그러면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있고 한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준비 사항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어제 문재인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DMZ 그 공동으로 해서 개발하자. 이 얼마나 맞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공부해야 할 주제잖아요. 네네. 이런 걸 포함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당 자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런 부분의 정쟁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와 시간을 하다 보면 그쵸. 정말 정책 개발 자체가 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에너지를 이렇게 다 쏟고 언론에서나 자유한국당이 의혹 제기는 1초 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사하고 또 반박하려면 몇 시간의 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이 인력이 원래는 그 법안이나 그 정책 대결로 해서 써야 될 인력들이 엉뚱한 곳에 지금 쓰여 있어서 그쵸.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손해다. 맞습니다. 예, 이걸 좀 국민들도 알고 계셔서 그쵸. 지금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 때문에 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 싫다 이렇게 정치 혐오로 가면 네. 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씩 또 뭐 수시로 연락드리면 한 번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인터뷰하신 분이 그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재원 부대변과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바른소리 PD의 진피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